자, 현재 시간 2025년 5월 17일 오전 4시 58분이고요. 네. 자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영화는 청설이고요. 16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오고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댓글 소개를 해야 될 텐데 아마 혼자서 녹음하는 게 상당히 오랜만이라, 그쵸? 오랜만인데 야당이 마지막이었네요. 야당이 벌써 한 달 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그러니까 5주, 6주 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왔죠. 죄송합니다. 약간의 그 권태기라고 할까요? 방송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조금 바쁘기도 했고, 또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해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지금 들은 생각은 이대로 하면서 조금씩 바꿔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더 많은 지금 같은 성과를 그냥 이제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형태로 그런 의미로 방송을 계속 한다면 지금처럼 해도 되지만, 더 많은 성과를 원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이든 조금씩 변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봤네요. 어쨌든 근데 그걸 한다고 핑계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간 좀 수월했습니다. 앞으로라도 좀 이렇게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처럼. 네. 댓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 소방관 편에 브리즈님 2,000원 후원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행생활자님이 큐레이븐 관련 댓글은 저번에 소개를 했고, 치킨을 앞에 두고 방송이라니 존경합니다라고 했는데 얼른 끝내고 치킨 또 먹었죠. 예, 그렇습니다. 치킨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큐레이븐 6번째 편에 브리즈님 2,000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실종편에도 브리즈님이 2,000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야당에도 2,000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8일 후 큐레이븐 7번째에도 브리즈님 2,000원 남겨주셨다. 매 에피소드마다 이렇게 남겨주셔서 후원을 감사합니다. 네, 그러네요. 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청설을 골라왔는데 제가 이거 극장에서 볼까 하다가 아마 저 역시도 이제 요즘 시간을 또 내기도 그렇고 영화값이 또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 가격이었다면 보러 갔을 것 같은 영화인데, 청설이 보러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보고 기다렸다가 OTT에 떴길래 봤습니다. 쿠팡에 지금 올라있길래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평가를 해보자면 곧 여름인데 그 여름이 배경인 영화라서 그런지 여름 낭만이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에다가 어울리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춘이라는 게 좋은 것이 그 날씨에 굴하지 않는 능력이 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무더운 땡볕에도 막 걸어 다녀도 몸이 지치지 않고 신이 나고, 차 없이도 그냥 뚜벅이로 대중교통 이용하고 돌아다녀도 괜찮고, 그러면서도 상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누군가 함께 했다면 더 그런 감정이 느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뜨거운 여름에 만났던 지난 연애들에 대한 생각, 그런 생각, 한 10년 전 이럴 때 했던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또 뭐랄까, 이 뜨거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청춘들의 이야기인데, 요즘처럼 이제 사회가 조금씩 뭔가 활기를 잃어가는 느낌을 저는 봤는데, 오히려 이런 영화를 보니까 좀 반가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영화를 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반전을 그 유튜브 쇼츠 막 뒤적대다가 이렇게 보게 돼가지고 스포당해가지고
김이 팍 식었는데 그렇다 유튜브에 영화 요약 관련한 거는 진짜 좀 안 떴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화 관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전혀 잘 모르겠다. 물론 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조회수 그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이게 쇼츠 넘기는 거는 다음 거에 내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지레 밟은 느낌이 나가지고 좀 그렇긴 했습니다. 아마 그 쇼츠를 보지 않았다면 이 청서를 더 재밌게 봤을 텐데, 그죠? 그래요. 스포는 항상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고, 본격적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나온 김에 반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은 주인공이었던 용준과 여름이가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가 각자를 청각장애인이어서 말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배려를 하는 마음에서 수어로 계속 대화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 둘은 알고 보면 말로 대화를 해도 일반인처럼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알고 보니 둘 다 비장애인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끝나는 영화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한 반전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청각장애라는 키워드 때문에 두 사람이 얽히고 인연이 발전하고 또 한번 위기가 왔다가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서로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네 라는 게 또 하나 밝혀지고, 또 오히려 그 두 사람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수어로 계속 해왔다라는 그 마음을 또 확인했기 때문에 또 이 둘의 연애가 또 의미가 깊어지는 그런 거여서 아주 좋은 장치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1쇼츠에서 스포당해가지고 상당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청각장애에 대한 키워드를 말씀을 드려보죠. 그러니까 둘이 친구가 되는 것도, 특별하게 관계가 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이 두 사람이 청각장애였다, 수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이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잘 진전이 되다가 위기가 찾아오는 게 이제 그 코다라고 하죠. 가족 중에 혼자, 아니지, 코다의 준말이 그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의 줄임말인데, 정상인 아이의 줄임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듣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왔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살았던 여름이, 그래서 꿈도 없었고 오히려 그냥 가족이 잘 됐으면 하는 게 자신의 소망이었던 아이로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용준과 연애를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장애물이 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여름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게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그 미안함이 더 이상 그렇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족들의 진심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용준에게 마음을 표현하기로 하게 되는 그런 영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더 빛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흔한 연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특별한 계기가 있는, 더 특별한 만남이 있는, 더 특별한 장애물을 넘어서 이루어진 사랑이라서 더 의미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영화거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런 어떤 여름과 용준이의 사랑 같은 키릭스는 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로맨스는 아니죠. 근데 생각해보면 꼭 현실적이어야 좋은 로맨스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죠. 일단 앞에 소재 자체가 좀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26살 동갑내기 청년들이 보이는 감성 자체가, 제가 좀 때가 많이 타서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26살 때의 생각을 해봐도 저 정도로 순수했었나 26살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소녀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괴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엔 납득이 잘 안 되다가 어떻게 저렇게 26살들이 저렇게 좀 순수하나 귀엽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저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다 현실에 세상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만큼 또 이제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고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름이처럼 평생을 가족에게 좀 헌신하면서 사는 친구도 있는 거고 또 그런 어떤 자신이 장애를 경험하지 않아도 장애인의 고충에 공감하고 그걸 돕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용준이의 마음도 있으니까 그 두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26살도 충분히 10대스러운 어떤 순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그래요. 뭐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요즘 26살 청년들이면 한창 제일 힘든 나이일 텐데, 그죠? 요즘 취업 시장에도 너무 힘들다고 알고 있어서 또 사회 진출이 또 점점 늦어지고 있어서 특히 순수하게 그런 감성을 유지하는 게 또 설득되기도 한다. 뭐 이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요새는 또 이제 팍팍한 나머지 연애를 많이 안 하고 청춘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그쵸? 저도 사실 돈 없고 시간 없을 때 그냥 좋은 시간을 꽤 오랫동안 그냥 보낸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그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비장애인인데 서로가 청각장애인인 줄 알고 배려를 하면서 수어를 통해서 계속 되어 왔다라는 그 사랑스러운 어떤 반전을 위해서는 이 두 캐릭터가 진짜 순수하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됐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네. 자, 그리고 현실적인 게 꼭 좋은 것이냐 또 한 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환상을 파는 것이고 허구이고 작품이고 상품이고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평범한 연인들의 모습으로는 사실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수어로 대화하는 연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또 장점이 있을까? 이걸 또 궁금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 연애가 성사되는 루트들을 또 보여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뭐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연애의 성사 루트가 뭐 학교에서 만나거나 뭐 직장에서 만나거나 동호회에서 만나거나 이런 건데 뭐 소개팅을 하거나 이런 건 사실 너무 흔한 루트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사랑도 있네 라는 걸 보여줘야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작품이 되는 거니까 저런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어울리게 되는 그 과정을 그려내면 재밌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로맨스 영화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저 말이 돼? 싶은 어떤 설정들의 로맨스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건 그런 말이 돼라는 걸 설명하기 하는 과정에서 재미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저 사람이랑 저런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게 말이 돼라는 이야기를 꼭 찾아서 만들어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연애 영화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말해보자면 노팅힐이 있겠죠. 평범한 남자와 슈퍼스타가 사랑을 하게 돼서 그 사랑을 납득시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평범한 남자와 슈퍼스타가 어떻게 사실 만나요?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둘 사이에 인해 장벽이 있으니까 현실에서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현실에 잘 없는 경우를 설득을 시켜서 만든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노팅힐이 흥행을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연애의 두 사람이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이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만든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의 본질이 그런 어떤 흔히 볼 수 있는 뭐 물론 모든 연애가 다 특별하지만 어떤 흔히
많은 유형의 연애와 크게 다를 것이냐, 본질이 다를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관객들이 마음을 동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좀 꽤나 많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는데, 일단 서사가 좀 빈약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름과 용준이의 사랑 이야기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가을이의 생각, 가을이의 감정에 대해서 대사로 풀어내고 있지, 그 감정 자체를 어떻게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씬 자체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저기 그 가을이가 집에 들어올 때 일부러 뭐 자는 척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수영장에 혼자 옷 입고 들어가서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장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보이긴 하는데, 그건 약간 좀 상황 자체가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지, 또 화면의 자체로 막 그 미장센 편집 이런 걸로 감정을 잘 전달했다 이런 거는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왜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수많은 연애 관련 작품들이 많은데 이렇게 어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요새 연애 관련물들이 항상 있고, 그죠? 그걸 또 20대 초반 20대들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유튜브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그것과의 다른 차별점을 만들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튜브 제작진보다는 영화 제작진이 좀 더 기술적이고 전문적일 테고 경험이 많으실 테니까 그 유튜브 영상과는 좀 다른 어떤 신선한 접근 이런 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많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또 가을이에 대한 나 여름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가을이가 주로 이제 수영 선수고 물에 있는 사람인데, 뭔가 수영에서 그 수영 동작에서 가을이의 감정 변화가 느껴진다든지, 수영장 자체에서 어떤 가을이의 감정을 느껴는 표현을 미장센을 찾는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가을이 캐릭터에 대한 어떤 활용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러닝타임은 충분히 길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 가을이 자매의 사랑 이야기를 동시에 다 담아내도 충분히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을이의 사랑 이야기도 나오죠. 이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는 용준이 친구 재진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너무 짧고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좀 뭐라 그러죠? 너무 내용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냥 좀 갖다 붙인 거 아닐까? 이 정도로 드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뭐 여름과 영준이의 사랑 이야기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충분히 서사가 있었고 뭐 더 필요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또뭐 젊은이들이 여사랑에 빠지는데 뭐 딱히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쉬웠던 점은 이제 가을이에 대한 서사가 너무 빈약했다라는 점이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꼭 그게 심지어 요새는 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워낙 또 능력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서울 곳곳을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는 영상들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뭐랄까 이 영화라는 게 사실 이제 현실에 없는 연애를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영화인데, 그럴 거라면 좀 더 서울의 풍경을 좀 더 아름답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희우정로가 메인 배경인데, 희우정로라고 하면 이제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그 아주 오래되고 쭉 뻗은 도로죠. 거기가 아마 벚꽃으로도 되게 유명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은 이제 뭐 카페도 있고 소소한 골목길도 있고 뭐 이러면서 옛날 느낌도 나고 어, 그런 어떤 감성 있는 길인데, 그 길 자체도 잘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많이 오가면서 봤던 도로인데 저거보다 더 멋진 동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배경이 뭐 저기 그러니까 그 자주 나오는 장소인 용준이네 그 도시락 가게가 시우정로에 있다고 해서 꼭 거기만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서울 곳곳에 가볼 만한 어떤 좋은 배경들이 많은데 수많은 공원들과 뭐 서울숲, 뭐 서울식물원 많죠. 뭐 경기도로 넓혀보면 더 많고 그리고 뭐 서울 다리 위를 또 지나는 어떤 감성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이미 많이 다뤄져 있고 뭐 찾아보면 엄청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드넓고 갈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장면들, 가설의 감정을 확인하는 장면들의 배경이 그렇게 멋있게 찍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환상을 지우기 위해서 만든 영화라면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더 멋있게 꾸몄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서울을 여행하는 느낌은 저는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제가 뭐 외국에 나가봤지만 그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대도시권 속속들이 아는 거는 서울이 유일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서울 뭐 수도권 다 펼쳐 보면은 이제 뭐 수도권 출신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살던 지역에서 잘 벗어나지 않잖아요. 어릴 때는, 성인이 되기 전에는. 근데 성인이 되면 서울 곳곳으로 나갈 기회가 생기는데 뭐 학교를 가든 뭐 어떤 활동을 하든 취업을 하든 바깥으로 나갈,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서울의 어떤 지역을 벗어나서 수도권 곳곳으로 가볼 기회가 생기는데 그 두근거림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뭐 강동구에 오래 살았다는 이분이도 어른이 되면서 서울 곳곳으로 처음 나가봤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 같아도 집이 해운대인데 사실은 그 뭐 부산역 근처의 구도심 같은 데는 사실 가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거기 친구들끼리 가면 여행하는 느낌이 분명 있었거든요. 어, 해운대에는 없는 그 어떤 부산의 찐맛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탐험하는 맛이 있는데 어떤 이렇게 도시를 탐험하는 맛이 제대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이 영화 자체가 서사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어차피 이제 어떤 싱그러운 배우들의 비주얼과 연기력과 어떤 아름다움으로 그걸 감상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배우들의 비주얼을 담는 데는 충분히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고 배우들이 정말 매력이 있었는데 그것 못지않게 배경에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은 작품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청춘의 연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본 유튜브 영상에서 보니까 뭐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뭐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본 비율이 30%가 넘고 40% 가까이 됐나? 막 그렇고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청춘의 비중도 상당히 높고 막 이렇던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낭비 혹은 뭐 실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나락을 가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청춘들을 지배하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뭐 취업이 어려워진 거는 뭐 20년이 넘어가는 일인데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좋은 일자리는 너무 적고 또 그 일자리를 간다고 해도 미래가 불투명한데 그 일자리를 못 가면 더 불투명하고 기대 수준은 또 부모님의 기대 수준은 또 높고 그만큼 투자된 교육 비용은 높았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청춘이라는 것이 또 워낙 감수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 불안도 실제보다 어떤 감정이든 크게 느낄 수 있는 게 청춘의 감수성이다 보니까 불안함도 아마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사실 좀 그랬던 것 같고, 네, 어떤 이런 상황들이 좀 더 고착화되고 심각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연애에 대해서 청춘들이 겁내하고 있는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 수많은 어떤 사랑 드라마들, 사랑 관련된 컨텐츠들이
어떤 타인의 마음을 뺏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는 어떤 게임적인 요소로 많이 가서 그게 좀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연애도 게임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근데 워낙 이제 쏟아지는 컨텐츠들이 자극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막 어떤 연애를 하려고 나온 사람들의 그 연애 관련 컨텐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 스펙들이 좋고 외모들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자격 자체가 너무 올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자격 갖춘 사람들은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막 키가 크고 모두가 잘생기고 모두가 좋은 대학에 가고 모두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가질 수 없으니까 가치가 있는 것들이니까 네 이제 운 좋게 그 모든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나와서 연애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그거를 또 우러러 봐주는 시선을 또 즐기는 출연자들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그 어떤 상황 자체가 좀 익숙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의 연애만 있는 게 아닌데 약간 그런 어떤 매력 대결, 뭐 꼬시기 전쟁 이런 느낌의 연애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연애에 대한 착각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랑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뭐 그게 뭐 어떤 짝짓기 게임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만나는 그런 나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서 느끼는 그 어떤 말 못할 뜨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 특별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뭐 사랑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를 네, 그 아직 사랑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청춘들이 그런 컨텐츠를 안 그래도 연애에 대한 소극적인 상황에서 연애 컨텐츠로 연애를 접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컨텐츠들이 약간 연애는 게임이야 이런 식의 메시지만 전달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나는 이 게임 시장에서 아직 능력치가 낮으니 타고난 능력치가 낮으니 능력치를 좀 더 찍고 연애를 해야겠다 혹은 아이템을 더 사서 연애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연애를 계속 뒤로 미루게 만드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조건들이 자체가 뭐 시간을 미뤄서 조건을 좀 갖추고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틀린 생각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좀 더 당당하게 연애를 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뭐 맞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좀 더 갖춰졌다라고 믿는 순간 자체도 사실 막상 그 순간에 도달해 보면 또 불안하고 부족함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꼭 막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내가 연애를 할 자격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청춘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한 지는 오래고 이제 그냥 어른 혹은 뭐 아재 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기에는 낭비는 청춘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선택 같아도 가슴이 시키는 방향으로 뛰어보고 날뛰어보고 다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 일을 하는 건 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자신감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무대뽀 이런 느낌으로 나가봐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걸 만약에 그게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있다라는 게 청춘의 장점이기 때문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그 말이 진짠데 그죠. 그런 경험들을 해도 괜찮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30대 40대 혹은 뭐 50대의 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떤 낭비, 무모함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많은 압박들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압박에 부담감을 느껴서 안정적인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도 그게 뭐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안정적인 길을 가려고 해도 워낙 환경이 힘드니까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어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떤 게 청춘의 이런 특권도 결국에는 신체의 건강함에서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어떤 무모함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버틸 수 있는 몸으로 버팅기면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청춘에게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건데 그죠? 물론 모든 청춘이 체력이 좋다는 수는 없고 청춘이 지난 사람들도 체력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날도 청춘들은 좀 준비를 하지 않아도 굳이 운동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체력이 좀 버텨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막 부딪혀 볼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죠? 그걸 다들 못하고 살고 있구나. 나 때도 그랬는데 더 심해진 것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래 뭐 또 이런 영화를 보면 근데 생각보다 뭐 그래요. 뭐 남의 인생에 뭐 생각보다 괜찮으니까 부딪혀봐라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저도 뭐 많은 남들보다 많이 돌아가는 편이고 좀 더 돌아왔고 아직도 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그 뭐 흔히 가는 길 대신에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볼 수 있는 게 젊음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 뭐 어려웠고 나름 좀 복구도 했고 아직 갈 길이 멀고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드는 생각은 이 정도 그래도 버틸만 하네. 그래도 그럴 거면 더 가볼 걸 겁먹지 말고 더 해볼 걸 해본 생각을 저는 스스로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저는 좀 심심하게 봤지만 좀 아무래도 밀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선덕선덕 될 수 있는 것도 사실 로맨스 영화가 주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직 이런 사랑을 꿈꾸고 있는 청춘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사랑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도 저런 영화 속 주인공들이 나도 될 수 있지라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인데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봐야겠다. 적어도 20대 청춘이라면 저런 어떤 꿈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저렇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처럼 멋있고 이쁜 마음을 다주는 저런 연애 해야지. 저런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고요. 뭐 서울을 배경으로 하는 연애 컨텐츠는 상당히 뭐 쏟아지는데 저는 그래도 그 멋진 하루 같은 느낌의 영화가 다시 한번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서울 곳곳을 누빈다고 하기에는 이제 서울 곳곳에 장소들이 있고 그 장소의 의미들이 이 두 사람이 연애에서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장소와 연애가 잘 버무려지는 그런 영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서울이 매력적인 도시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봐도 서울의 매력이 이런 거고 이런 낭만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느껴질 수 있는 영화는 아직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영화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오랜만에 혼자 하는 에피소드였는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